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자, 11.3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하지만요. 연말 들어서 분양과 재고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 2017년에는 분양 시장에서는 또 잔금 대출, 또 매매 시장에서는 정책 자금 대출 등 각종 여신을 통해서 좀 돈을 빌리는 게 까다로울 예정이지만 이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늦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막차를 타는 일이 옳은 것일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투자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골드에비뉴 인베스트의 한승일 원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 한 해 저와 함께 같이 시청을 해주셨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고를 하셨고 또 감사의 그 인사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제가 이제 좀 더 그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좀 더 고급 정보와 그리고 직접 연구를 하고 또 발품을 팔아서 보다 더 훌륭한 물건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07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 집값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실시한 돈풀기의 여파가 자칫 주택시장발 금융 리스크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국내의 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이제 접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그 전 세계적인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일단 먼저 이 첫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이 내용은 그 57개 주요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반영된 IMF 세계 주택 가격 지수는 금융위기 그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고 이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과 경기 침체 발생 불안을 일부에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인 금리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높은 비중의 대출을 통해 매입한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주택가격의 어떤 그거 관련해서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이 상존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일부 국가 혹은 일부 도시에 편중된 성향을 나타내는 등 그 동조성이 부족하여 주택시장을 통한 향후 위기 재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7개 주요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속하는 그룹과 그리고 2012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그룹과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 제한적인 하락 후에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는 이렇게 그룹, 총 3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본다면 각국의 국내 주택 가격도 지역별로는 상승 율이 편차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 상승은 과도한 신용 증가에 의한 결과였다면 최근에는 장기간 주택 공급이 부족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 재고의 확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주택대출 통제,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주택 매입 계약금 그 최저 한도 인상을 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구매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이 취약한 8개국에 대한 경고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현재의 한국의 어떤 부동산의 규제 현황과 거의 같이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국가별로 또 국가 안에서도 도시별로 어떤 그 편차가 생긴다고 지금 다 여기서 지금 이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제주, 세종 일부 도시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큰 우려가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벌써 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상황도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표를 좀 볼까요?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해서 지금 현재의 최근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IMF 전 세계 금융 위기 있지 않습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때의 하락률을 보이고 나서는 약 하락을 보임과 동시에 약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과 비교를 한다면 2000년과 2008년 그 전에 이 상승률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색깔을 좀 달래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률을 보시더라도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그 전에의 가격의 급상승과 현재의 완만한 상승을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의 이제 그 가격 추이죠. 지금 현재 보시는 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세계 주택 가격 급등세에 따른 향후 시장 흐름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투자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보실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 인접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8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 3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7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700만 원, 월세 시 5,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좀 넘쳐나는 곳입니다. 바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장점들을 좀 보유하고 있을지 입지 조건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네,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저 멀리에 마곡지구가 보입니다. 이 마곡지구에 보시면 일단 대중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마곡지구 옆에 9호선이 있죠. 9호선 양천향교역. 그 다음에 5호선 발산역, 그리고 5호선 우장산역, 바로 이곳 5호선 화곡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서 이곳의 메인 도로는 바로 이 모든 지하철역을 거치는 바로 이 메인 도로가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또 이쪽에 강서구청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우장산역이 있고, 우장산이 있고 또 좌측에도 또 산이 하나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곳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본 물건은 화곡역에서 도보 인근 도보로 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마곡지구와 인접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입지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투자처인지 투자 포인트도 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 추천 투자자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떤 분들께 적정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이제 본 물건은 2억 원의 그 실투자금을 보유하신 분, 그리고 3에서 5억 원의 실투자금을 보유하신 분께는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억 원 이상도 적정하신데요. 보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 두 번째 설명드릴 매물에 대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별, 고정 수익, 즉 월세 수익이죠. 그리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는 분께 본 물건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또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 학군도 이곳에 안정적인 학군을 위치하고 있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런 그 대중교통 부분도 이제 유리한 조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차익 발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기, 중장기를 본다면 밑에 위에는 단기도 써 있고 밑에는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장기입니다. 예, 중장기성, 마침 시세 차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장기성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물건 가치 분석, 몇 가지 좀 가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가치 분석, 이따가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본 물건은 1억 9,700만 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서울 자체에서 토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투룸 기준으로 신축 다세대가 2억 원 이하인 그런 물건 자체가 좀 매물이 상당히 좀 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1억 8천이라고 한다면 실투자금이 한 1,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치 분석. 지하철역 근접.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강서 최고의 학군, 즉 명덕외고, 덕원고, 이 지금 화곡고 이 세 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중학교와 같이 연관돼서 이 근처에다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 낮에만 가도 교복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도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이쪽 부분으로 해서 지금 빨간 선으로 가는 이게 뭐냐면 원종 홍대 입구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체는 한 17km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신월, 즉 여기 신월이 있죠. 이 신월에서 홍대 입구까지가 1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화곡역 사거리, 즉 화곡역이 정차를 하는 곳에 이 지금 원종 홍대 입구 광역철도가 이곳에 또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상암으로 갔다가 홍대 입구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홍대 입구뿐만 아니라 상암 같은 경우에는 신축 다세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월세도 굉장히 높겠죠. 보증금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서 임차 수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바로 주거 이동을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곡역 쪽으로. 그러니까 홍대에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 아니면은 상가에 뭐 상업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굳이 홍대 쪽에서 거주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화곡역 쪽으로 다 거주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곧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시세 차익과도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액적인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분양가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1억 8천만 원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대략 한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월세일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 대출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억 2천 4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럴 경우는 실투자 금액이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 인접해 있고요. 대지는 1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8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 3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7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700만 원, 월세 시 5,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괜찮으니까 중간 점검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42-07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유료 문자죠. 샵 82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 인접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2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는 7억 5,4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가는 4억 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3억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보실 매물은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좀 어떤 입지적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을지 자세한 입지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보시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서역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이 수서역에서 이 앞에 찻길이 있는데요. 예, 이 앞에 찻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바로 이곳에 지금 이제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보시면은 비닐하우스로 돼 있어요. 현재 이곳이 개통이 되었죠. 수서 SRT 역사입니다. 거의 대각선 맞은편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돌려볼까요? 지금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강남 보금자리 지구라는 게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어떤 상가 시설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토지라든지 주거에 대한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기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희소성과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희소성이 지금 뭘까요? 여러분들의 추후의 시세 차이까지도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네, 수서 SRT가 좀 인접해 있어서요. 입지 조건이 현재 굉장히 좋아진 매물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 투자처인지 궁금한데요.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떤 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적정할까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3억에서 5억 원의 실투자금을 보유하신 분, 그리고 7억 원 이상의 실투자금을 보유하신 분께는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실투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수익 그리고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 두 부분 다 원하시는 이제 그러한 투자자께는 적정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으로 움푹 들어온 어떤 항아리 상권 그리고 SRT, 수서 SRT의 어떤 그런 호재에 대해서 동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 뭐 기타 등등 여러 부분 때문에 이런 고정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도 원하시는 분께는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투자 기간, 단기성을 원하시는 분, 중장기성을 원하시는 분 비교해 봤을 때는 중장기성을 원하시는 분께 좀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수서 SRT 역사가 상당히 인접거리에 있고요. 여기 지금 강남보금자리 지구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주거가 안정이 되고 생활도 주변 환경도 굉장히 안정적인 쾌적한 이제 그러한 곳이 해당이 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도시 계획을 통해서 상가가 생기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희소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성을 원하시는 분께는 좀 더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연속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 분석 보시면 지금 좌측에 지도가 보이시죠? 예, 지금 보시면 아까 SRT 역사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곳이 수서 SRT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온 바로 이곳이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 해당이 되고요. 이곳은 자곡동 일부와 세곡동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만들어진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이 신축 상가는 강남역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명동처럼 스쳐가는 인구, 즉 유동 인구가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아니고요. 이렇게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업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이제 구반포, 그다음에 동부 이촌동 이런 곳이 그 안에 이제 퇴근 이후에 저녁 시간 이후나 평일 저녁 시간 이후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안에서 생활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주 인구까지 만 세대가 되니까 이런 유동인구 대상이 아닌 고정인구 대상으로서는 어떤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도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가치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움푹 이렇게 항아리처럼 움푹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과 골목 상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좀 드물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도시와 굉장히 그 관계를 밀접하게 갖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항아리 상권처럼 움푹 들어와서 갇혀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어떤 상업시설의 수익률과도 고정적인 수익률과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분양받으시는 분들께는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 분석 보시면 현재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분양이 됐고요. 1층에 한 1호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건조공에서 베이커리, 피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 지금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냐라고 이걸 좀 보시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임차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실거주자들 대략 10,000세대 정도 거주자들이 대부분 아까 지도에서 제가 설명드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보통 수서역 쪽으로 많이 나가시고 또 그쪽에서 또 배달을 해서 이쪽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후에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양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임차 수요, 즉 임차 대상자와 어떤 계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유리한 또 고지에 또 위치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 항아리 상권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원장님께서 중장기적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께 좀 더 적정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액 분석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분양가는요 7억 5,400만 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남 요즘 3구의 그 재건축 평당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예상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예상 대출 금액의 경우 4억 한 200만 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3억 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 인접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2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7억 5,4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가는 4억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3억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문의사항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자막에 자세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원장님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